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서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는데요. 대한답게 오늘 추위와 함께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추위와 눈에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추운 겨울방학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진로를 설정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이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진로 진학 상담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진로를 설정하는 방향을 잘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로 진학에 대한 핵심을 알려주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꿈의 지도를 함께 그려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모처럼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서 그야말로 겨울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긴 겨울방학과 봄방학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동안 미흡했던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고요.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짜여진 계획과 확실한 실천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꿈을 향해서 다가가는 방법을 잘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꿈 설계사, 진로교육 전문가시죠. 와이즈멘토 대표이신 조진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멘토 조진표입니다. 겨울방학은 공부에 몰입했던 시기에서 살짝 마음이 여유롭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요. 우리 겨울방학은 꿈을 찾는 좋은 시기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 제갈공명으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입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에 뭐니 해도 잠을 자는 거죠. 잠을 푹 자두셔야지 이제 3월에 개학했을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셔야지 늦었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푹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겨울방학을 맞은 우리 예비 수험생들 새롭게 바뀐 그 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면서 해결책도 찾고 자신감도 얻으시면서 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진로 진학 상담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목소라고 있고요. 네. 고등학생 2학년이에요. 네, 이제 2학년이 되는 거죠? 네, 올해부터요. 네. 겨울방학 어떻게 계획대로 잘 보내고 있나요? 예. 계획은 어떻게 잡았었어요? 네? 계획은 어떻게 잡았었어요? 그냥 별 다른 계획은 없고, 네. 그냥 학원 다니면서, 그냥 숙제하고, 그냥 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2학년을 위한 대비를 좀 하고 있군요. 오늘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수학이랑 과학, 제가 이과라서요. 네. 제가 이과라서 수학이랑 과학 공부, 잘하는 법이랑요. 네. 봉사활동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상담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잡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를 좀 잘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 먼저 조진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기계공학과가 꿈이라고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형이요. 그 친형이 기계공학과 다니는데 되게 보면 공부 재밌어 보이고 네. 그쪽 되게 그냥 좋아 보여서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원래 둘째는 좀 형하고 친하면 네. 형의 영향을 많이 네. 받긴 하죠. 저도 둘째인데 형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계공학과를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흥미가 가는 과목이 있나요? 야, 이거는 참 재밌다. 나 이 과목은 대학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다. 이런 과목이 있어요? 잘하는 건 아닌데 네. 물리가 제일 재밌어요. 물리가 오. 기계랑 연관이 돼 있긴 한 과목이네요. 네네. 잠시 후에 네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고요. 설계를 잘해줄 테니까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도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평소 학교 다니면서 잠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겨울방학 네. 때 잠 좀 많이 주무시고 계시나요? 잠을 어제도 별로 못 자고 그래요? 방학에도 못 자고 학기 중에도 계속 못 자고 네. 그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아직 1학년이 정리가 안 돼서 내용이 많이 없던데, 혹시 2학년 때 가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계획 있나요? 그냥 경시대 같은 거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나가서 그냥 상 받고 싶고 싹 한번 휩쓸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받아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그 분석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전에 학생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본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해 봤는데요. 장점으로는 참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점은 일이나 공부를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적은 내신이 평균 1.7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25등급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나와서 특별히 어떤 꿈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화면처럼 이과 학생이고 인데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에 대한 선호가 네. 가장 높게 현재 나오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공과대학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학 계열도 역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0.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선호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네. 되시고요. 0.1보다 낮으면 비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관성 비율이 C가 나와서 지금 학생이 아직까지는 뭔가 좋아한다고 표현은 하고 있긴 하지만 좀 논리적으로 갈등 상황이다라는 것을 네. 현재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내신 성적이 훨씬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으네요. 그러네요. 네. 그렇고 이제 자연계 학생이지만 경영계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고 네네. 그 뒤를 이어서 공학계열의 선호도가 2순위를 자리 잡아서 제가 그냥 문득 생각해 보니까 공업 경영이나 산업 공학을 전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네. 상담을 요청할 때까지 우리 학생이 아직 장래 희망을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네. 조진표 선생님께서는 그 단과대별 선호도 분석을 분석한 결과 이 학생이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세요? 네, 그 얘기를 더 나누기 전에 학생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직업에 대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경제적인 만족,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유 시간 요 세 개를 가지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은 명예와 돈과 개인적인 여유 시간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돈이요. 돈이요. 네. 경제적인 부분. 네.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실험을 하고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 많은데 그런 과목이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좀 재밌는 편인가요? 손을 움직이는 게 뭐죠? 그러니까 미술을 한다거나 실습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실습하는 게 더 재밌어요. 실습하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환경 검사와 산업선호도 검사를 실시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 결과를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직업환경유형 결과표인데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우리 학생이 관료형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안정 성향을 지금 굉장히 높게 원하는 거죠. 본인이 말은 이제 돈을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전문직형이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여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얻을 수 네. 있는 그런 직업 유형을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선호하는 산업 분야를 네. 보게 되면 1순위로 첨단 전자기술 쪽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게 나와 네.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산업 분야도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3순위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저걸 보면 근데 일관성 지수는 역시 조금 약합니다. 네. 그걸로 봐서 기계공학과에 대한 관심이 전자 첨단 기술이 높게 나오고 네. 돈에 대한 관심이 금융에 대해서 좀 높게 나오지 않았느냐. 네. 역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갈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직업 환경 분석으로는 관료형과 전문직형이 나왔고 또 전자 첨단 기술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는데 자, 그럼 이런 성향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공학 계열과 상경 계열에 대한 흥미와 안정성을 흥미가 있고 안정성을 네. 추구하는 성향을 고려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의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통해서 파악한 논리력과 수리력이 강점이 되는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맞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의 성향을 바탕으로 추천 직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추천을 네.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추천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네. 애널리스트라는 것은 금융사에 많이 근무를 하면서 네.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네. 기업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직업을 애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금융 쪽에 있긴 하지만 전자 회사를 분석을 하려면 전자산업을 분석하려면 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오.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직업 변리사는 뭐 학생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지적재산권을 또는 특허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특허를 사서 모은 다음에 남을 공격하는 특허 괴물이라는 회사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멋진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좀 학생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공학에 대한 선호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논리력이 더해져서 네. 최근 향후 10년간 가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면 학생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서 3순위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적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직업을 말씀해 네, 주셨어요. 애널리스트하고 변리사,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추천해 주신 직업을 종사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네, 우리 이금수 선생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공학과 금융에 대한 만남으로 1순위로 산업공학과를 좀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산업공학과는 이과에서 문과적인 학문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 사회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활동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공학을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의 논리력, 사고력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맞는 그런 분야고 네. 향후 우리나라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쪽이 강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분야고 네. 이제 3순위가 바로 형해과인 기계공학과. 네. 네. 이 과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네. 우리 순위상 1순위, 2순위, 네. 3순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네. 형해과도 좋지만 조금 넓혀서 이 추천해주신 과도 고려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학과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대학 진학도 참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윤신혁 선생님께 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을 텐데 성적을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꿈과 진로를 설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실천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도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으로 성적도 좀 필요한데요. 네.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신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1.75 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어하고 영어가 뭐 1등급, 1.5등급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에서 우리 친구가 처음에 이제 전화로 상담을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수학과 과학에 약간 취약한 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근데 우리 친구의 그 1학년 때 이 성적표를 보면은 1학년 때가 이제 계열을 선택하기 이전이잖아요. 근데 이전인데 뭐 한국사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사전에 이렇게 아예 공부를 하지 않고 좀 제쳐뒀던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취약하다,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학교의 시험이나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좀 더 강화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평균 한 3.25 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이지만 내신에 비해서는 내신이 1.75 등급이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데 특히 모의고사에서 보면 영어 성적이 우리 학생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에 좀 부족한 반면에 6월, 9월, 11월 다 해서 영어 성적이 좀 우수하고 또 우리 학생이 즐거워한다는 학교 선생님이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도 좀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고 또 우리 학생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그 비교과 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학생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친구 그 1학년 때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학교 활동 중에서요? 네. 어느 거 중에서요? 교내 활동, 아까 경시대회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여행이요. 수학여행. 아직까지는 수학을 참 잘할 텐데 수학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답변을 듣고도 제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일단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면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사실 학교에 막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실패가 있는 시기가 1학년인데, 가장 즐거웠던 게 수학여행이면 다른 활동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다행히 학생이 처음에 경시대회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들을 좀 할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과 독서활동도 보면은 그렇게 뚜렷하게 진로나 아니면 적성 관련된 그런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학교마다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들, 거점학교, 시범학교 이런 걸 운영해온 학교라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생이 진로를 이제 선정하고 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인성 부분에서 이런 내가 자질을 갖고 있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학생이 그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선생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의 그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방향성 있는 봉사활동이죠. 그런 거 하고 독서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학교 특색 프로그램인 그 스포츠 클럽의 활동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은 한양대학교 정시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정시의 특징을 좀 짚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입시 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내년도 입시는 입시 간소화 정책에 따라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빨리 살펴보면요. 일단 수시 전형은 총 4가지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 전형은 가군, 나군 해서 전형이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역시 수능 100%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가 조금 반영된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이렇게 해서 이 한양대 전형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이 점수를 가지고 정시를 도전을 하면 어느 정도 됐을까 판단을 해보니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점수 한 475점 정도 되는데 네. 이 배치 점수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봤을 때 를 생각해도 한 51점 정도로 네. 지금으로서는 정시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수신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계획과 방향 설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의 그 학습 계획을 좀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의 그 학습 계획 전략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요, 적극적인 자기주도 학습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학교에서 그 학교 공부방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이 전적으로 공부를 학교 밖에 학원 등에서 의존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서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은 많아지는데 좀 공부를 좀 학원에서만 학교에서는 네. 좀 쉬는 시간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교내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상담 신청서에 보니까 나는 정시로 가겠다 이런 좀 의사를 표현을 해놨는데 네. 수시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를 자기만 버리고 갈 이유는 없다고 네. 생각이 네, 됩니다. 네.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좀 교과서를 좀 유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 이제 수능 전략으로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친구가 국어나 수학, 영어 보면은 특정 영역에서 좀 학생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쓰기와 문법 이런 부분에 좀 약한 경향이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하고 이해는 다 맡고 있는데 추론과 응용 능력에서는 상당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강점이 있는 건 좀 살리고 좀 약한 부분은 보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목표 등급은요. 최소한 한 국어는 한 1등급 정도, 그다음에 수학은 한 2등급, 영어 1등급, 과학은 한 1, 2등급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야지 우리 친구가 목표하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유세현 선생님께서 그냥 학습 전략하고 수능 전략과 목표 등급까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의 그 보완점이 무엇인지 밝혀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진급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대입 전략하고 추천 전형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보람을 느낄 듯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적인 것만 꼭꼭 집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력이 있는 내신 성적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좀 계획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해서 수능 성적 반드시 향상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수시, 정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할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전형은 한양대학교를 지원을 하신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를 다 고루고루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기계공학과를 우리 친구가 이제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 이제 그 선생님이 조진표 선생님이 분석을 좀 여러 네. 전공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과만 생각을 했을 때 뭐 숭실대나 경희대, 뭐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좀 폭넓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우리 학생?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조진표 선생님께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우리 학생의 장점이 참을성이 있고 단점이 일이나 공부를 네. 몰아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잘 참고 일이나 공부를 몰아서 하면 안 좋은 거고요. 거꾸로 일이나 공부를 잘 참고 네. 몰아서 놀면 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와, 좋은 순서를 말씀 바꾼다. 해주셨네요. 중요한 네, 네. 자, 진로 방향 잘 잡아서 우리 학생의 멋진 꿈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이근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새학기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4가지 스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진학 전략은 수시와 정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수한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해서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텝 2, 추천학과입니다. 산업공학과, 또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입니다. 스텝 3입니다. 추천 과정은요,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 학생이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힐 수 있겠습니다. 스텝 4입니다. 목표 직업은요, 공공금융기관 애널리스트, 변리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추천해드립니다. 꿈을 향한 날개짓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겨울방학을 맞아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로 진학 상담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올해 고3 올라가고, 네. 이제 생명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네, 생명공학자를 꿈꾼다고 진로는 어느 정도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고3 되는 건데 어떻게 입시 좀 실감 나나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두 분의 선생님께서도 잘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네. 조진표 선생님과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공학, 생물학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전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네. 의학 쪽에만 그렇게 그 진로 잡고 있었는데, 네.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뇌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졌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명공학에 이제 진로를 이제 뚜렷하게 잡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생물학 분야 다음으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뇌 관련 과학이나 의학 같은 게 별로 많이 전문기관이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아, 네. 이제 대학원 가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싶고 전공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네. 친구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윤신혁 선생님과도 우리 학생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시나요? 지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냥 과목별로 하는 거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컴퓨터는 좀 줄이셨나요? 예. 네, 다행입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럼 혹시 진학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 제가 희망 대학은 지금 몇 가지를 정해놓긴 했는데 네. 다 지금 성적으로는 좀 힘든 대학들이라서 혹시나도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수도권의 생물학과 대학이나 아니면 또 대우는 또 올려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공부해야 생물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국립대를 좀 생각해두고 있거든요. 국립대를요. 네. 네.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생각해 놓은 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진학 부분에 있어서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조진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사전 분석 내용을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상의 장점은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단점으로는 육체적인 활동을 귀찮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신이 이제 평균 5.6등급, 모의고사가 평균 4.4등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희망대학을 보면 본인이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한경대 생명공학과, 한동대 생명과학부,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를 현재 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특이한 점은 외국에서 10개월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좀 특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네. 화면 보면서 과목별 선호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영어 제2외국어에 대한 선호가 지금 높아서 저게 이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높은 것이 우리 외국을 가서 좀 생활하면서 네네. 뭐 글로벌에 대한 감각을 쌓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약간 계열 불일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다음 장에 또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생물도 역시 자연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계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 또 생활적에서 얻는 그런 과목, 이 두 부분이 나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학생이 그 생명공학자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과목별 선호도 분석에서 생물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으로 제2외국어 화학순인데 제2외국어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도 좀 인상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네네. 우리 학생이 생물학자를 희망하는데 진로를 잘 설정했다고 봅니까?
일단 선호가 높으니까요. 네. 뭐 맞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 혼자 갔던 건가요? 네, 혼자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렇군요. 네. 적응하기 어렵거나 힘들진 않았는데 보통 그 나이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네, 한 달 정도는 되게 음식도 안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금전적인 거, 그 다음에 명예, 개인적인 여유 시간, 이 세 개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많이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이, 우리 학생은 어느 게 가장 선호가 되나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정말 금전적인 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네. 자아, 성취, 명예, 뭐 이런 쪽에 네. 더 관심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직업 환경과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 결과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업 환경 분석에서 우리 학생이 우리 관료형과 학자형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안정성을 지향하기도 하면서 네. 또 지금 성적은 좀 마음에 본인이 안 드는 성적이 나왔지만 네. 지금 학자형처럼 뭔가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선호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1순위로 우리 학생이 보건의료 쪽이 굉장히 네.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첨단 기술 이런 쪽도 굉장히 네. 높게 나왔는데 이 학생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일관성 지수가 0.03으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과정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자기는 체계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학생이 지금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진표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어떤 직업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은 생명과학 뇌연구 관련되는 선호와 직업환경 선호도 검사 결과 관료형, 학자형 등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고려했던 게 우리 학생의 바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3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실질적인 게 중요하고 우리 대학을 간 다음에 대학원이나 다음 단계에서 그렇죠. 또 우리가 도전하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역량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목표를 일단 현실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추천하는 직업은 안정지향성과 생물이나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봤을 때 보건직 공무원 네. 이쪽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 학생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보건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연구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생명공학자나 이런 것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아주 네. 좋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앞에서 보셨겠지만 영어나 제외국에 네, 대한 선호가 그렇죠.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과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나 이런 이공계적인 지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술 영업, 즉 기업 영업 전문가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기술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국내 국외를 다니면서 그런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3순위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나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더했을 때 전문 의료 경영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의료도 의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자가 그렇죠. 필요하고 네. 또 부대 사업 등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적성하고 현실적인 그 역량을 고려해서 추천 직업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많이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 내가 느끼지 않은 그런 직업까지 말씀을 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해야 추천해 주신 직업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건직 공무원, 기술 영업 전문가, 전문 의료 경영인 이 세 분야를 도전을 하려면 다행히도 우리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과가 1순위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순위로 생명공학과를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생명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분야로 갈 수 있는 좋은 과가 네. 되겠고요. 또 2순위로는 장래 희망이나 또 진출 경로를 봤을 때 화학과를 좀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화학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학부 때는 생명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잘 배워두면 기초학문이라서 뻗어날 수가 굉장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3순위가 약간 문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과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경영학과, 의료 분야에 특화된 경영학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하고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천 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진학 부분에 대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먼저 같이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이제 2학년 때까지 총 4개의 학기가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의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서 평균 한 5.6등급으로 상대적으로 학업 성취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 특히 그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과학에 있어서 준비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구의 그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은 유일한 1등급이 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일본어 2학년 때 일본어 과목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학업을 열심히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온지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큰 장점이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 교과에 좀 경쟁력을 약간 갖고 있는 것도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준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연계열 친구인데도 외국어 계열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네. 모의고사 성적 역시 그 11호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내신보다 좀 경쟁력이 있지만 4.4등급 정도로 해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6월 모의고사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은 역시 노력이 필요한 건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요. 국어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가 그 문학 읽기에 있어서 상당히 일정 수준을 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아리 활동도 이 독서 활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이 소설에서 영향을 크게 받은 면이 있어서 네. 이 문학적 독서는 상당 수준을 갖고 있고요. 네. 근데 영어에 있어서도 듣기하고 말하기는 거의 만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계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해 추론 또는 문제 해결이 거의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특별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과 영역 연달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체성입니다. 네.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한 학생인데요. 그래서 1학년 때도 학교에서 하는 뭐 공부 교실이나 네. 아니면 학교 방과후 학교 등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걸 조금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우리 친구가 이 비교과 활동을 한 걸 보면요. 학교 3D, 3D 업종은 다 했습니다. 오. 학교 분리수거 도우미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도부 했고요. 그다음에 네. 학생들이 책 읽고 나면 도서관에 다시 꽂아놓은 도서부 네. 활동. 이게 학교에서 3D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루 한 학생으로서 사실 앞에 그 의료 쪽에, 보건 쪽에 상당히 학생이 그 맞아떨어질 면이 있는 게 이게 학생이 스스로 좀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네. 다 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좋은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의견에 보면은 약간 그 좀 단점들이 기술되어 있는 개선해야 될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편협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이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친구가 그 입시 상담소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여학생들과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유난히 다른 학교에 비해 여선생님이 많습니다. 전체 그 교직원 88명 중에서 55명이 여선생님입니다. 국영수 선생님을 따지면 한 13명 중에 한 10명 정도가 여자 선생님이라서 네. 아마 선생님들한테 말을 걸지 못해서 질문도 잘 못하고 좀 이러지 않았을까 네.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친구가 이런 것도 좀 극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완할 점을 바탕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을 위한 그 대입 전략을 좀 짜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그 대입 성적 향상을 위한 전략이죠. 같이 네. 살펴보면요. 일단은 학교 수업과 정기고사를 바탕으로 학업 계획 수립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실천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하고 정기고사 이 정기고사니까 학교 시험을 네. 별개로 두고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같이 네. 교과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이제 아예 할 수 없다니까 이건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 이런 좀 규칙적인 게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과 내용도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입시에 좀 성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본 교과 학습으로는 교과서와 그다음에 EBS 수능 특강 이제 나와 있는 수능 특강 네. 그다음에 이제 한 5월 지나고 나면 수능 완성 유형편을 가지고 기본을 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전편을 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비교과 같은 경우는요, 이 보완점을 개선해서 내가 이걸 개선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활동들을 3학년 때 조금이라도 네.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3학년에 특별히 다른 교내 활동 하긴 좀 어렵지만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독서 활동을 좀 생활비로 많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좀 지속적으로 잘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봐서 조금 이제 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국어, 영어 쪽이 완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먹을 걸 이렇게 쭉 갔다가도 덜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제일 맛있는 거 나중에 먹듯이 네. 수학 탐구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네. 그렇게 하고 정말 진솔한 그 활동 내용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유석 선생님께서 그 대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성적 전략하고 비교과 전략으로 나눠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이 한경대하고 한동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인데요. 수시 전형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경대, 한동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렇게 세 군데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한경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우리 학생이 일반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고 전형 과목이 학생은 100%입니다. 근데 우리 네. 학생이 정시로 도전을 했을 때도 지금 성적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인문 자연 구별 없이 그냥 전체 이제 선발을 할 때는 그렇죠. 그렇게 나눠서 뽑지만 고교생활 우수자 입사관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비교과적인 걸 좀 강화하고 그다음 교과 성적 좀 보충을 하면은 수시에서 지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정시에서는 지금 수준으로는 지원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금 2014년도에서는 통합사고력고사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기엔 적성고사를 실시했는데 네. 2015년도에는 논술고사로 전환이 됩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바뀐 걸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현재 성적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희망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떤 전형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친구 이렇게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친구 가장 큰 장점이 자기 소신과 주체성이라고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리고 외국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바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런 기계적인 셈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 친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를 좀 고려하고 보다 더 순차적으로 그렇죠. 또 거시적인 관점에 좀 계획을 해볼 필요도 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있는 대학별고사가 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적성이나 논술 어느 영역에서 내가 경쟁이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수시, 정시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그렇죠. 당연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신 준비 역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네. 좀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생명공학을 이제 추천하고자 하는 대학은요. 네. 우리 친구가 처음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현재 성적이 조금 더 노력을 했을 때 대진대나 용인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삼육대, 인천대, 경기대 정도는 지금 학생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네.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추천하고 싶은 전형이 있는데 네. 우리 친구가 전공 적성고사 전형을 좀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인원은요. 2014년도에 19,000명 정도에서 한 5,800명 많이 정도 한 줄었죠. 3분의 1 정도 가까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줄어들면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전 이제 역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외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첫 단추를 외국어로 시작을 해도 문제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교차지와, 외국어 전공을 예. 고려해보는 것도 예를 들면 일본어나 태국어, 영어 등도 네.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담을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네.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고3 준비도 잘 하셔서 희망하는 진로에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예비 고3이 되는 우리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4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 진학 전략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인 뇌과학, 생명 등에 대한 독서 정리 활동을 좀 잘 해야 되겠고요. 또한 경쟁력 있는 대학별 고사, 즉 논술이나 적성이나도 이제 잘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텝 2 추천 학과는요. 역시 희망했던 대로 생명공학과, 화학과, 의료경영학과입니다. 스텝 3 추천 과정은요.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도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목표 직업은요. 보건직 공무원, 또 기업 영업 전문가 중에서 기술 영업 분야, 또 전문 의료 경영인을 추천하겠습니다. 고3이 되므로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전략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로 진학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소중한 상담 해주신 조진표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도 역시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진로 진학 상담 특집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경희대학교를 희망하는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또 서울대를 지망하는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 불면서 기온이 또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춥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